의원님을 처음 뵀어요. 처음 뵙는 네. 예. 대부분의 제가 올려줘요? 예, 됐습니까? 예, 의원님 처음 뵀는데 방향만 약간 수직으로 꺾으시. 됐어요? 네. 아하. 네. 이렇게 조정당하기 싫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제가 의원님을 뵀는데 패션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패션의 컨셉이 뭐예요? 아니 별다른 컨셉은 없고요. 네. 이제 이 무대를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좀 깜깜하겠구나. 네. 네. 그래서 아하. 그래서 그냥 그 조명이 이렇게 네. 아이, 여기만 보인다고 해서 흰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와주는 분 있습니까? 네. 도와주는 분 있습니까? 아니 전혀. 네. 없습니까? 네, 혼자 생각으로 그날 분위기 나중에 기분파. 도와주는 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니, 네. 굉장히 네. 모든 면에서 아름다우신데, 네. 패션의 기본을 네.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기본이 안 됐다 정도까지 일줄이야.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제 미학 강의를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네. 미학 강의가 있으니까요. 네. 전현희 의원님은 네.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흑과 백인데 둘 다 틀리면 뭐가 있죠? 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네. 제가 이번에 네. 김어준 씨하고 네. 계속 지금 뭘 하냐면 앞으로 정치의 경쟁은 뭐냐? 네. 정치의 경쟁은 과연 선악의 경쟁일까? 네. 우리는 선이고 상대는 악인가? 그런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하죠. 예, 그런데 너무 그렇게 가면 어려워져요. 선악은 아닐 거다. 선악이 있긴 하더라도 핵심은 아닐 거다. 네. 그죠? 선악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 진위인가? 진위인가? 우리는 참이고 상대방은 거짓인가? 네.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야말로 사실은 이 미추의 경쟁일 수 있다. 제 이름을 뒤집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하고 네. 어진 씨하고 합의한 게 네. 더불어민주당 네. 의원들, 당원들, 지지자들을 네. 멋지게 만들자. 그래서 네. 겸손은 힘들다에 간혹씩 패션 네, 하는 네. 분들이 나오군요. 나오죠. 네. 그래서 월말 김어준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마 오늘 나왔을 거예요. 이번 달께. 네. 거기서 왜 제가 전현희 의원님의 패션이 문제인지를 설명해놨으니까 들으세요. 네. 예, 사실은 아까 의원님은 네. 여기 안에 네. 스카프가 있었어요. 네. 약간 진한 스카프가. 네. 그걸 차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요? 예.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빨리 갖고 오세요. 제가 상식적으로 가장 네. 쉬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패션은 장식이 없어야 된다. 장식. 현대사회에서 장식은 범죄다. 네. 이런 아도프 로스라는 건축학자가 한 말입니다. 네. 근데 장식.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준비 안 한 얘기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우리 저 장관님 힘들게 해가지고 좀 재밌는 얘기 하려고. 좀 기다려보세요. 그런데 그래서 너는 뭔데? 그러면 나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예? 자, 예. 박수! 자, 예, 안쪽으로 넣어주시, 매력적으로 우리 장관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광주국장에 왔잖아요, 우리가요. 광주국장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을까요? 혹시? 제가 광주를 95년도에 6개월 딱 있다가 그때 직책이 뭐였어요, 직책이? 고등법원 판사였어요. 고등법원 판사로 네. 그런데 6개월 동안 95년도에 네. 근데 굉장히 바빠서 그러니까 이게 판사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하면 한 템포씩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딱 재판하고 나면 그 사건을 싹 비워야 돼요. 그래야 다음 사건이 입력이 돼요. 그러면 잊어버리는 수단이 뭐냐 하면 판사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밥집이 생각나고 술집이 생각나지만 극장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죄송합니다. 미학하고 거리가 먼 바쁜 인생을 살아서.
지금 혹시 네. 여기 오시면서 어느 정도 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방금 밖에서 네. 오시면서 광주국장을 시민의 힘으로 살리자 네. 캠페인도 참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934년 그러면 중일 전쟁 일어나기 몇 년 전이에요. 그 무렵에 사실은 중일 전쟁에 우리가 많은 수탈을 당한 때였어요. 그 일제가 그 총알도 만들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녹그릇도 숟가락도 다 싹 쓸어 갈 때예요. 근데 그때 이 극장을 만들었다는 건 엄청난 거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규모가 1100석 가까이 됐다고 들었어요. 야,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었구나. 근데 이곳에서 그러면 그 일제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저는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아하, 그렇죠. 네. 그 문화적인 에너지를 이 극장을 통해서 주셨구나. 그래서 이 극장을 처음에 투자해서 만드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가 862석입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에서 단관 극장으로 네. 가장 큰 극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해방 이후에 네. 해방 전에는 다른 두 개의 극장이 있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네, 극장이 있었는데 여기는 조선 말하자면 민족 자본으로 만들어진 극장이고 네, 그리고 그쪽에서는 일본 극을 중심으로 했다면 네. 여기는 조선 극을 중심으로 네, 공연을 네. 했고요. 판소리 뭐 이런 네, 거. 창극 같은 걸 했습니다. 네. 그리고 끝나고 나는 건국준비위원회도 여기서 이루어졌고요. 네, 네, 김구 선생님 강연도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늘 그 연장선상에 계신 네. 거예요. 예. 그러면 여운형 선생도 여기 그렇습니다. 오셨겠네요. 예, 예. 네. 아주 그 의미가 네. 깊은 곳이죠. 네. 예전에는 야학도 하고 네. 심지어 졸업식도 하고 네. 이런 곳입니다. 네. 그런 곳이어서 특별히 오늘 이제 장관님이 네. 또 의원님이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뿐만 아니라 네. 현재 의원들 중에 가장 경력이 높으시잖아요. 경력이. 예. 네, 네. 육선, 육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른 의원으로서 네. 광주의 심장, 네. 광주국장 오셨는데 네. 의원님에게 광주란 무엇입니까? 광주란 제 인생을 바꾼 인생 경로를 바꾼다는 건 굉장히 그 미지의 길. 또 정치는 늘 불안하잖아, 불안정하고 온 가족이 반대하는데 그냥 제가 저를 믿어주세요 하고 관철해낸.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새로 현재의 저를 있게 해준 고향 같은 곳이기도 하고요. 광주는 약간 슬픈 비애 같은 것이기도 하고. 네, 슬픔이 있죠. 네. 아 근데 광주 사람 인연 있는 사람 있나요? 광주 제가 이게 판사를 하면 그 늘 발가락 빼놓고는 다 움직이는 게 그 직업이에요. 직접 이게 타이핑을 해야 되고 맨날 머리를 써야 되고 나쁜 머리를 자꾸 가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이삿짐을 갖다 놓고 풀지도 못하는데 밥솥도 찾기가 어렵고 가스가 연결이 안 돼서 이사를 했지만 온 가족이 이제 굶어야 되는 지금처럼 뭐 결혼하셨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제가 알기로는 남편분이 전라도 분이라고 네네. 들었는데. 제가 그 당시 38세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맞은편에 사시는 그 아파트 주민께서 팥죽을 아주 맛있게 한 솥을 끓여서 주시면서 아마 오늘 가스불도 연결이 안 돼서 어디 가서 식당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요즘은 배달이 있지만 그때는 배달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 것 같으니까 이걸로 때우세요. 그리고 팥죽은 귀신을 쫓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팥죽 끓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해준 그 이웃을 제가 이사 첫날 보고 감격했습니다. 아, 이게 광주구나. 잊을 수가 없는 걸. 그분 아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광주는 어찌 보면 네. 의원님의 정치를 막 시작할 때 네. 1995년이거든요. 네. 95년에 김대중 당시 총재로부터 네. 네. 이제 부름을 받고 네. 정치를 시작하기 직전에 마지막 근무지 판사로서 네. 그렇죠? 네. 이 광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심장이 있죠. 네. 네. 실제로
실제로. 네. 왜냐하면 민주당의 중요한 의제가 또는 새로운 인물이 나왔을 때 네. 처음 네. 여기서 펌프질을 해준 곳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고 또 심장이 그러니까 늘 펌핑을 해주는 거죠. 기력이 그 쇠진했을 때 다시 힘을 주는 곳이 이곳 광주이죠. 네. 다시 살려주는.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광주에서 네. 민주당의 네. 심장으로서 네. 펌프질을 해주면 네. 이 뇌까지 잘 가야 되거든요. 네. 피가. 네. 근데 가끔 뇌에 네. 안 도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약간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가끔 민주당이 네. 그를 이길 때마다 네. 광주가 또 네. 심장에 펌프질을 세게 해왔잖아요. 네. 네. 사실은 최근에도 약간 그런 사건도 있었고. 예. 또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예. 그 심장이 왼쪽에 있잖아요. 네. 네. 다른 장기는 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랬구나.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심장은 늘 열정을 얘기하고 뜨겁잖아요. 네. 네. 심장이 뜨겁지 않으면 차갑게 식어 있으면 죽은 거죠. 네. 근데 이 광주의 심장은 늘 뜨겁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게 심장 박동이 힘차면 뇌에 산소가 잘 공급이 되는데 그러면 그게 심장 탓이냐?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오작동은 민주당 역시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서 네. 때로는 너무 계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적이다. 네, 네. 네.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그날 그러니까 표되는 일, 이게 표된다라고 얘기하면 민주당의 그 강령이라고 할까요? 민주당 정신, 민주당 정체성 이런 거를 간혹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산소 부족한 뇌처럼 그렇죠.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가끔 민주당이 뇌사 상태에 빠지려고 할 때 네. 그때마다 네. 중요한 정치인 또는 당원 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그 얘기를 좀 더 가기 전에 네. 양분아 의원께서 새로 오셨다니까 네, 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면요. 네. 아까 오늘 이제 강연 또는 설명을 하셨는데 네. 첫 번째 키워드가 국민 주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권자. 네. 주권자란 의원님에게 어떤 느낌입니까? 주권자가 뭐죠? 주권자는 그 정치의 하나의 연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를 있게 하는 그 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주인, 그러니까 권리의 주인의 그냥 단어적인 의미로서뿐만 아니라 정치가 왜 있느냐 하면 주권자가 있기 때문에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늘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국민, 주권에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적으로는 있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지지자로서의 국민을 소중하게 여겨라. 네. 그러니까 그 지지자가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 어쩌면 그것을 그분께서는 실사구시라고 하셨는지 몰라요. 네, 네. 제가 대구에서 DJ 당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면 DJ 표가 오는데 그것은 상대방 표를 뺏는 것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 움직이면 다른 분 한 달 움직이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어느 대구에서 날 그때 김대중 대통령 대선 때. 네,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움직이게 이해를 해준 부군한테 동지라고 얘기하시면서 네. 실사구시라는 걸 써주시고 써주셨구나. 붓글씨로 네. 저에게는 경천애인이라는 걸 써주셨어요. 예, 예. 네, 그 두 액자를 제가 간직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실사구시란 뭔가를 늘 DJ가 말씀하신 실사구시가 뭔가를 늘 생각했어요. 그게 결국 지지자가 바라는 대로 정치 효능감을 보이는 것. 그것이 곧 옳은 것이다. 그게 실사구시다. 네. 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까지. 네. 네. 제가 조금 설명을 네. 해볼까요? 네. 조금 더 쉽게, 네, 아니면 네. 어렵게 해볼게요. 네, 네. 교수님 버전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네. 평상시에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이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박구영이 어쩐지는 지금 모습이 아니고 내 인생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제 진짜 모습을 알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주권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 나라 주권자의 참모습은 언제 드러나냐? 그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라는. 네, 네, 네. 그러니까 주권자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존재다. 네. 평상시가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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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이 적어도 가장 큰 위기 상황, 해방 이후로 네. 그걸 한 지역에서 공권력이 행사를 할 수 없는 유사 국가 부재 상태, 네. 가장 큰 위기 상태. 네. 1980년 5월 네. 그날 광주 시민들이 이 나라 주권자의 참모습을 현시했다는 거죠. 똑같은 모습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진짜 당원, 더불어민주당의 네. 진짜 주권자는 네. 언제 드러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그 모습을 네. 드러낸다 네. 하는 거고, 네. 사실은 이번 국회의장 선거 사태에서도 그 참모습을 민주당 당원들이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네. 설명은 제가 좀 잘하죠? 네. 정말 이해가 되고, 네. 네. 그래서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지지자들이 네. 다시 한번 우리 추미애 의원님과 하나의 탯줄이 연결되듯이 네. 연결된 상태에서 네. 의원님이 아프면 당원도 아프고 아. 당원이 아프면 의원님도 아픈 상태에 진입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 모습을 광주에 도착해가지고 분장을 했거든요. 지금 분장된 모습이에요. 피곤한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미장원에 딱 들어갔더니, 그 원장님은 여자분인데요.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원장님의 남편인데,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의원님 팬인데요. 그날은 설명 안 해도 금방 이해가 됐어요. 그날 저분이 펑펑 우셨어요. 지금 교수님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주권자란 그렇게 막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참모습은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보여줬고 그 모습이 지금 이 나라를 그나마 네. 평화롭게 네. 건강하게 네. 전국 교체도 이뤄내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또 네. 탄핵도 이뤄낸 네. 그런 세계 유례가 없는 주권자의 모습을 보여준 광주에서 네. 우리 의원님과 연결이 된 건데요.